네, 소개받은 저는 서울교당 다니고 있고요. 원불교 환경연대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이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모님은 많이 오늘 빠졌다고 걱정하시는데 저로서는 많습니다. 네, 저희가 전국을 다녀보잖아요. 이렇게 크고 이렇게 많은 교도님들이 계신 데가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천지보험 법회잖아요. 여러분들 천지보험 법회 언제 보셨어요? 몇 년 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천지보험 법회라는 이름으로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됐고요. 네, 오늘 이 마이크가 그래도 좀 울리네요. 아까 그 재생의세가 노래 어때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들어보셨죠? 네, 이거하고 처음은 아니시겠지만 많이 부르지 않는 노래고, 또 이따가 부를 우리마을 지구마을도 환경의 노래예요. 저희가 그걸 딱 맞게 찾아가지고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와, 이 세상 건져낼 기후위기로 이렇게 고통받는 이 세상을 건져낼 법이 바로 우리가 매주 와서 공부하는 이 법이다.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원불교 교도로서 신앙과 수행을 하면서 이 기후위기에 어떤 대응들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너무 좋은 노래여서 이 노래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예, 플라스틱을 줄이는 작업지사. 예,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끌리지 않고, 대종사님 그러셨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셨잖아요. 물질에 끌렸다가는 우리가 노예 생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 우리가 굳이 100년 전에 이 원불교라는 종교가 나왔을 때 이 파랑고해에 고통받는 중생을 강대무량한 낙원세계로 인도함이 그 목적임이라 하셨잖아요. 그것에 있어서 정신개벽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과업이 되겠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고요. 제가 이제 간간히 퀴즈를 낼 거예요. 자, 열심히 제가 학교 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시는 분? 아마 나이가 좀 어리실수록 아는 확률이 높을 텐데, 우리 지금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도대체 몇 살이 됐지? 나는 뭐 50이고 나는 60인데 지구는 몇 살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우리 사회 보신 선생님, 지구의 나이, 네, 지구의 역사죠. 그냥 찍으세요. 뭐 여기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12,000년 전. 여기 힌트가 있잖아요. 농사의 시작이 12,000년 전. 그럼 지구는 그 앞에 있었대요. 구석기도 있고. 저기는 뭐 적어도 구석기고요. 그 앞에 지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회장님? 자, 이러면 또 회장님, 교우님 막 갑니다. 몇 년 됐나요? 지구 나이가? 1억 5천 년? 훨씬 많죠. 훨씬 높습니다. 우리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죠? 우주의 나이도 있어요. 우주의 나이. 예. 우주의 나이가 136억 년이래요. 자, 지구는 그보다 작겠죠? 자, 아무도 안 계신가요? 이럴 수가. 예? 42억만 년 비슷했어요. 조금만 더 올리세요. 45억 년 비슷했어요. 조금만 올리세요. 교훈이 조금만 낮추세요. 그러면 46억 년, 약 46억 년이 됐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거예요. 46억 년에 됐는데, 자, 인간이 살기 시작한 농사 지으면서 지금의 기후가 된 때가 12,000년 전이래요, 선생님. 네. 12,000년 전, 46억 년 중에 12,000년이니까는 실은 24시로 계산을 해보면 인류가 태어난 게 5초 전이래요. 5초 전. 24시 밤 12시 되기 5초 전. 근데 이 인간이 어마어마한 생명종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지금 기후위기야. 느껴지시죠? 올해 특히나 그러시죠? 지금 우리나라는 더운 편 아니에요. 그죠?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는 워낙 이 과학이 막 빨리빨리 발전한 나라라서 냉방 시스템도 엄청 잘 돼 있죠. 유럽 같은 데는 훨씬
거기는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영국이 몇 년 전에 폭염이 왔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냉방 시설은 없는데 갑자기 더우니까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자, 그러면 뭐 에어컨 있어서 팡팡 틀면 될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뿜어내는 이 열기가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금 또 이렇게 돌아가지고 지구를 덮이는 온난화의 또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을 지질대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예, 신생대, 고생대 이러면서 지질대적으로 무슨 기다라고 했는데 지금을 무슨 기라고 할까요? 홀로도 완전하다는 의미. 지금 너무 이 생명들이 살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새라고 그래요? 홀로 완전한 새다. 혹시 이건 아실까요? 교우님? 홀로 완전한, 예, 제 말에 다 나왔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곤란하니까. 무슨 새? 다 같이. 홀로새. 홀로새는 이제 좀 기억하세요. 홀로새에서 우리가, 근데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은 영국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이에요. 위에 있는 이 화석은 뭘까요? 5대 멸종에서 완전히 멸종을 당한 종이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이죠. 공룡 화석이에요. 5대 멸종의 상징적인, 다 멸종했거든요. 지구가 5번의 멸종이 있었어요. 근데 다 자연재해예요. 화산이 폭발하거나 대륙이 붓거나 뭐 이런 운석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어떤 생물 종에 의해서 결정된 건 없어요. 자, 그래서 5대 멸종까지 왔는데 지금 인간에 의해서 몇 대 멸종? 지금 잠이 오면 안 돼요. 멸종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 6대 멸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인간들이 비상사태라고 지금 저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다이인 퍼포먼스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이죠. 5대 멸종을 당한 자, 그 시대의 공룡은요 가장 상위층에 있는 포식자였어요. 제일 위에서 다 모든 것들을 잡아먹고 그 위에서 사는 포식자였어요. 자, 지금 인간도 그렇게 보죠. 피라미드형의 제일 꼭지점에 인간이 있다 이렇게 배우셨죠.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멸종이 가장 위에 포식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멸종이 됐거든요. 그 시대에. 대멸종 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상사태다. 평시가 아니다. 라고 느껴지세요? 교장 오면 뭐 에어컨 나오고 집에 가면 더우면 에어컨 틀고 왔다 갔다 좀 힘들고 살만하세요? 아니죠. 많이 보시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고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계속 몇 년간 들으셨죠? 너무 끔찍해요. 엊그저께 습도 많을 때 저희 사무실 용산에 있거든요. 서울교당 지하에 그 하이원 빌리지에 있는데 거기는 콘크리트 공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거기 상업지구고 핫플레이스라 그래갖고 엄청 장사 잘 되는 데인데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아,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습도가 없으니까 조금 살겠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습도 온다. 이번 주에 습도가 또 높아진다 하더라고요. 살겠나? 노약자들은 이래서 돌아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비상사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오기 전에 영국에서는 비상사태 멸종반란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멸종저항이라는 단체의 대표님이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무슨 전공을 하셨냐면 정책을 빨리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떤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빨리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이 대표로 있는 멸종반란, 멸종저항이 막았어요. 이분이 전공에 의하면 이거를 막았더니 감사합니다. 저기 켜주셨네.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했더니 정책이 빨리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영국 의회에서 비상사태 선포를 했어요. 영국 의회가 선포를 하고 국가가 비상사태 선포를 해라. 이게 요구였거든요. 그러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이게 좀 주춤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좀 다르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그게 다 좋은 방법은 아니라지만 그때 나왔던 얘기가 It's an emergency. 지금 비상사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비상사태임을 좀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 홀로새에서 인류새.
지금의 기후위기는 온전히 자연재해다? 아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해서 인류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세라고요? 자, 이거 과학자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렇지만 작년에 지질학계에서 이걸 인류세로 진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총회를 했는데 결정은 안 했대요. 그렇게. 왜냐하면 너무 현저한 게 발견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온난화를 아마 이제 몇 년 되면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몇 년이 만약에 수천 년이 지나서 수백 년이 지나서 인류가 정말 멸종을 했어요. 언젠가 멸종하겠죠. 그죠? 우리가 이 꼭 기후위기가 아니어도 언젠가 멸종을 해요, 종은. 그리고 다시 생겨나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빨리 멸종할 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외계인이 왔어요. 자, 근데 지구에 내렸어. 지구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지구 살리자는 말 틀렸어요. 5대 멸종까지 왔지만 지구는 사라졌어요. 거기에 사는 생명종들이 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는 인류의 위기지 지구의 위기는 아닌 거예요. 지구는 살아남는데 어쨌든 외계인이 왔을 때 여기가 인류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대요. 그 세 가지 하나는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방사능. 우리 방사능 실험 엄청 했잖아요. 방사능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주로 얘기할 플라스틱.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 뭘까요? 우리 엄청 좋아하는 거. 많이 먹는 거. 치킨. 닭뼈가 그렇게 많대요. 닭을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먹는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여기가 이 시기에 우리가 조개무지 막 조개무덤 보면서 여기 구석기고 뭐 빗살무늬 토기 보면서 여기 신석기 이런 것처럼 인류가 여기서 살았던 인류세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말했던 플라스틱 어마무시한 거죠. 여기가 인간이 살았다는 흔적은 플라스틱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버쇼데이라고도 하죠. 오버쇼데이. 혹시 들어보신 분? 없으시군. 익산까지는 소식이 안 왔나 봐요. 서울까지는 왔는데. 자, 오버쇼데이라고 이게 작은데요. 이건 뭐냐면은 올 한 해 지구가 생성하는 뭐 물, 바람, 땅, 흙, 모든 광물, 모든 자원들 있잖아요. 이 자원들을 전 세계 인류가 사용해서 끝나는 날이 언제냐. 이 계산을 해봤더니 1970년대부터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저게 날짜로 봤을 때 1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점점점 앞당겨졌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매년 저거 발표를 해요. 6월 5일 날 환경의 날 발표하는데 올해는 몇 월 며칠이 우리가 모든 자원을 다 썼을까요? 평균. 전 세계 평균. 몇 월 며칠이면 올해 생성될 자원을 다 쓴 날일까요? 지금과 비슷해요. 7월이에요. 며칠일까요? 찍어보세요. 이것도. 7월 24일. 자, 그러면 며칠 안 남았죠? 그럼 25일부터는 우리가 뭘 쓰는 거예요? 내 자식 거, 내 손주 거. 저기 가난한 나라, 저개발국가, 아프리카라든지 탄소 배출 거의 안 하는 나라 거. 이래서 기후위기는 평등하다? 불평등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세대가요, 가장 많이 누렸어요. 그죠? 7, 80년도에 성장을 누리면서 엄청 많은 것들을 누렸는데, 이제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우리 자손들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갔다 오셔가지고 다시 받으셔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인과의 이치에 호리도 틀림없는 것이 기후위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자원 많이 써요? 적게 써요? 많이 쓰는 나라죠. 우리나라는 이 나라별로요, 1월부터 12월까지 자원을 다 쓰는 이걸 계산을 해놨어요. 우리나라는 몇 월에 있을까요, 그러면? 몇 월? 응? 2월? 1월? 네. 우리는 산유국도 아니고 석탄도 없는데 1월은 좀 너무하죠. 네. 자, 이런 산유국들 이런 데가 저 앞에 있어요. 막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3월에 있고 막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1월에 있고 이러거든요. 우리나라는 자원 없잖아요. 자, 근데 우리나라 몇 월쯤 될까요? 4월. 네, 보셨죠? 네, 4월 9일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4월 9일. 이 조그만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누구 걸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들 거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 말하셔야 돼요. 미안합니다. 내가 이 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걸 계산을 하는 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저렇게 마이너스 되잖아요. 매년 마이너스. 매년 마이너스를 우리가 복원하려면 몇 년이 걸리나 이것도 계산을 했더라고요. 몇 년이 걸릴까요? 우리가 하나도 안 써. 인간이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보존만 했는데 몇 년이 걸려야 이게 복원이 된다고 했을까요? 혹시? 22년. 하나도 안 써야 돼. 그럼 우리가 하나도 안 살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복원이 어렵다는 거야. 지금부터라도 자원을 덜 써야겠죠. 제가 작년 자료를 봤을 때는요, 8월 1일이었어요. 8월 1일. 빨라졌죠, 평균. 며칠 빨라져? 한 6, 7일 빨라져. 일주일 정도 빨라졌더라고요.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빨라져, 어떻게 된 게. 기후위기 대응을 한다 그러는데, 대응이 이게 제대로 되고 있나? 의심스러워요.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요, 작년에 4월 4일이었어요. 4월 9일로 5일 늦춰졌죠. 그렇지만 4월 달에 있어요, 4월 초. 우리나라는 산유국도 아니고 자원도 이렇게 없는데 우리나라는 석유, 화학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해갖고 와서 이걸 재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 구조도 바꿔내지 않는 한 이 기후위기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어요. 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기후가 뭐가 중요해, 산업 그대로 가, 이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출이 안 돼요. 탄소세 붙이거나 아예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다른 산업으로. 빠르게. 그래서 지금 세계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대로 살면 지구가 몇 개 필요하냐? 2025년 기준으로 1.8개가 필요해요. 지구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개발한다는 게 이래서 한다는 거예요. 테라포밍이라고 지구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화성으로 가겠대요.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상위 계층이 이 기후온난화의 50%의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상위 10%가 딴 데로 가봐요. 그러면은 많은 부분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들이 내뿜는 온실가스가 엄청 많거든요. 큰 차 타죠. 큰 집에서 살죠. 모든 것들을 소비가 많죠. 이러니까. 아주 작은 상위 계층이. 그래서 이런 생태 적자가 지금 우리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 자원 문제,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어떻게 순환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실천거리가 됩니다. 지구는 이렇게 플라스틱 지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플라스틱 아닌 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뭐 코팅제 이런 것도 다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종이컵 플라스틱인가요? 종인가요? 네? 많이 드시잖아요. 뜨거운 거 해갖고 또 아낀다고 몇 번 막 쓰셔. 그 안에다 코팅제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네. 플라스틱 아닌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방글라데시의 다리예요. 다리인데 위에서 찍은 사진. 자, 저기에 우리나라 물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구는 이렇게 플라스틱 지구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요, 플라스틱 1인당 배출량이 208kg래요. 자, 압도적인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2위가 호주인데요. 호주가 절반이에요. 여러 나라 합쳐도 우리나라를 못 따라간대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플라스틱, 비닐 소비를 엄청나게 한 나라. 여러분들 다 책임 있어요. 평균 208kg예요. 평균 208kg. 우리 이지은 교도님, 지터님 같은 경우는 너무 억울하시겠죠. 나는 50kg도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평균이라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은요, 저렇게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정상에서도 나오고 가장 깊다는 마리아나 해구에서 심해새우의 저런 배에도 P이라는 플라스틱 성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을요, 먹거나 입고 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자, 먹는 이야기. 플라스틱 먹는다. 자,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 들어보신 분? 네, 한 2018년부터 이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5g을 먹고 있대요. 어떻게? 이런 것들, 음식물들을 통해서. 자, 이거는 좀 오래된 자료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돼 있어서 한 사람이 일주일간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약 2,000개로 집계가 되는데 가장 많은 게 뭐예요?
1769개를 달하는 생수. 자,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 생수만 끊어도 미세 플라스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죠. 혹시 생수 사 드시는 분? 괜찮아요. 몰랐으니까. 네. 교우님, 교우님 손 드셨는데, 생수는 이제 쓰레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 건강. 가장 경고 많이 해요, 지금. 유튜브 한번 생수 미세 플라스틱 해보세요. 경고 엄청 많이 나와요. 뭐 화학자들, 물리학자들, 과학자들 나와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교수님들이. 이거는 그냥, 어디에서는 24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 그리고 언제 가장 많이 나오냐? 따개를 딸 때. 탁 마찰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등산 가고 할 때 얼리죠? 자, 얼리거나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자레인지도 넣지 마시라. 얼릴 때, 팽창할 때 또 탁 나오고, 또 녹을 때 거기서 나오고. 자, 얘가 변형이 될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이 그때 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저희도 벌초가거나 이러면은 어머니가 막 얼려놔가지고 그거 너무 잘 가져갔거든요. 플라스틱 덩어리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 그럼 뭘 드셔야 될까요? 혹시 물 끓여 드시는 분? 아, 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수돗물 끓여 먹는 게 최고랍니다. 석회질이 물속에는 우리나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있대요. 끓이면은 미세 플라스틱 거기 달라붙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 더 하실 거 뭐냐면 걸름망 있죠. 걸름망에 한번 걸르세요. 그러면 많은 부분들을 거기 이제 뭉쳐있는 걸 걸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밑에 침전시켜서 먹는다든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추천하는 건 물 끓여 먹어라. 우리나라 수돗물은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소금 어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나는 피해갈 수 있지만은 대다수 피해가 쌀에서도 나오고요. 쌀에서는 쌀 자체라기보다 그 정리할 때 그 기계 그리고 포장 사과는 왜 나올까요? 이게 전이가 된대요. 이게 비닐 멀칭하잖아요. 비닐 멀칭 엄청 하죠. 50%가 횟수가 안 된대요. 비닐 없이 농사 못 짓잖아요. 그것이 땅에 들어가요. 토양을 오염시켜요. 그것이 식물을 타고 올라와요. 그래서 또 깨끗한 토양에다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유전자에 이미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나오대요. 우리가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한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먹거리의 문제라니까요. 쓰레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큰 플라스틱은 문제가 안 돼요. 나오거든요, 변으로. 근데 이 작은, 옛날에는 없었을까요? 있었죠. 우리가 기술이 그걸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이제 막 나노 플라스틱까지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알려지는 거예요. 뭐 몇백억 개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작은 것들이 들어가서 우리 혈관을 타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폐라든지 그 노약자들이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이 얘가 들어가면은 폐질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그리고 젊은 친구들에게 요즘 암이라든지 발병률이 높아요. 이게 다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이다. 그래서 이렇게 뇌에서도 많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꼭 피하시라는 거. 너무 많지만, 자, 종이컵 아까 종이 아니라 했죠. 자, 이게 105도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2번 이상은 드시지 마셔라. 한 번 드시는 거, 저 위에 있는 저 플라스틱 저것도 플라스틱입니다. 저기에 이렇게 뚜껑째로 뜨거운 거 마시면 저건 95도에 녹는데요. 안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저런 거 우리 하얀 그 만두 같은 거 먹으면 나오는 플라스틱 있죠? 배달 용기. 그게 저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뭘 들고 다니셔라? 텀블러.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티백 많이 드시죠? 티백 안에 플라스틱 많다고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뭐예요? 다 합성섬유예요. 합성섬유 뭘로 만든다? 석유에서 추출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뜨거운 물에 우려서 먹는 꼴이에요. 수십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자, 뭘로 드셔야 돼요? 2차 드셔야 돼, 2차. 저는 잘라가지고 아까우니까 걸름망 사가지고 한 3,000원이면 산대요. 그렇게 드시고 아니면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드시면 여러분들 할 수 없어요. 난 그래도 먹을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껌에도 저렇게 나온답니다. 8분 동안, 껌을 씹는 8분 동안 94%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대요. 자, 천연도 나옵니다. 천연 치클도 나오고, 제가 합성 고묘로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향료 넣어가고. 그래서 저는 껌 끊었어요. 예. 여기도 수십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 너무 작으니까. 저는 이 세 가지만이라도 좀 우리가 끊을 수 있잖아요,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입는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옷이 제한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뭐죠? 자, 뭐예요, 이거? 재료가. 어머니, 이 재료가 뭘까? 옛날에는 우리 뭘로 입었죠? 모카 따가지고, 또 배틀 짜가지고 옷 만들어서 다 그렇게 입었잖아요. 자급자족할 땐 그렇게 됐어요. 대량 생산하면서 불가능해졌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혁명이다. 플라스틱은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플라스틱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플라스틱 나왔을 때 1800년도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 플라스틱이 왜 나왔냐면 취미생활하다가 나온 거예요. 1980년대 영국 귀족들의 가장 큰 오락이 뭔지 아세요? 지금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와, 이걸 했다고? 혹시 뭔지 아세요? 남자분들 좋아하는 거. 네, 당구였대요. 당구. 확실히 갖고 말씀하세요. 당구였대요. 당구였는데 그 알을 그때는 코끼리 상아로 했대요. 근데 상아를 너무 죽여야 되잖아요. 이제 환경의 문제도 있고 너무 비싸고. 그래서 야, 이거 좀 만들어 봐라. 좀 다른 거 없냐라고 해서 나온 게 플라스틱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플라스틱 나왔을 때 얼마나 환호했어요. 예? 녹그릇, 유리 막 이런 거 쓰다가 가볍고 변형도 잘 되고 색깔도 이쁘고 어디나서 살 수 있고 싸고 그랬잖아요. 너무 좋은 거였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무분별하게 너무나 많이 쓰고 얘가 썩는데 만드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썩는데 500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500년 살아봤나요? 모르잖아요. 진짜 썩는지. 그래서 어떤 물리학자는 그러더라고요. 플라스틱은 그러니까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 이것처럼 플라스틱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잘게 부서질 뿐. 아주 잘게 눈에 보이지 않게 부서진다는 거죠. 근데 이 옷이요. 그래서 옷도 이 옷이 우리가 섬유 같잖아요. 섬유도 이 합성 섬유는 다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겁니다. 빼냅니다. 나프타라는 걸 빼내서 이거를 고분자로 만들어가지고 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입고 있다? 플라스틱 입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재질에서 페트병으로 뜨면은 페트병이 되고 실로 뜨면은 이렇게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다시 입다 연구소라는 데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옷을 돌려입읍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석유에서 추출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합성섬유의 주 원료는 이제 석유고요. 60% 이상이 합성섬유 우류를 우리가 입고 있어요. 60% 이상이.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옷을 여러분들 초록 의류함에 많이 버리시죠. 이 옷 어떻게 하세요? 나 안 입을 거는? 많이 바꾸시나요? 어디 가서 아름다운 가게나 이런 데 내시나요? 수거함에 거의 넣으시죠. 근데 아까 제가 넘어갔지만은 이 수거함에 넣는 거는 다 이렇게 순환이 될까요? 저희가 자원 재활용 수거함이잖아요. 선생님 어떨 것 같아요? 90%는 될까요? 한 50% 될까요? 안 돼요? 정도상 선생님이신가요? 네. 정도상 선생님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5%. 정답을 알고 오셨어요. 5%도 될까 말까. 자,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우리 눈에 치워지는 거죠. 어디로? 저런 제3세계 국가들. 저기 아프리카, 이제 5대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라는 데인데요. 여기에 가나 인구가 3천만 명이래요. 근데 한 주에 수입돼서 오는 옷이 1,500만 벌. 그럼 2주면은 인구 끝이잖아요. 저 인구가 다 입을까요? 저기서도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자, 그러면 이 마을에 이 오다나오 강에 저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도 처리할 기술이 내지는 돈 들이기 싫어서 저렇게 싸게 버리는데 저 나라가 처리할 기술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싸게 들어오니까는 저기 가면 어떤 기후학자는 그러시더라고. 나는 명품이란 명품을 모르고 살았는데 아프리카 가서 저기 명품 나이키 신발 샀잖아. 저기 가서 너무 싸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들이, 새 것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천을 저렇게 물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혹시 다큐 보셨나요? 누가 먹어요? 소떼들이 가서 막 먹잖아요. 여기서 같이 보셨죠? 네, 그리고 먹다 보면요 이게 약간 냄새가
뭐 약간 이제 음식 같기도 하고 그런 맛이 난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 못 먹게 하면 황폭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코끼리 이런 애들도 보면은. 자, 그래서 그리고 태우기도 해요. 저걸 처리가 안 되니까 원주민들이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래 쌓아놓으면 자연 발화도 돼요. 자, 그것들이 또 온실가스를 만드는 주범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자, 이런 노동 중에 이 옷에 패스트 패션,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남대문 시장 가보면요, 두 장에 5,000원, 뭐 두 장에 10,000원 이런 옷들이 너무너무 쌓여 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쌓은 옷의 노동의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노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악한 노동. 저 방글라데시거든요. 방글라데시에서는 시급 하루에 4,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는 저런 노동자들의 노동이 우리나라 청계천의 그 여공들이라 그러죠. 그 친구들이 저희 와서 저런 노동을 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또 저런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에 8층짜리 저렇게 다 의류 그 방직 공장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막 금이 가고 이랬는데도 사장들이 발버 막 발주 넣어야 돼, 수출해야 돼 이러면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1,200명이 돌아가셨어요. 한 2,000명이 다치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림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과연 무슨 옷인가? 보기엔 깨끗하고 싸고 좋지만은 저 안에는 누군가의 저런 노동 착취가 있다. 아동 노동이 저 안에 들어있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의류가 이제 환경과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 가장 독한 합성 섬유를 씁니다. 그래서 물 오염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면화는 저기죠. 우리 천연 섬유죠. 근데 얘도 대량 생산하니까 살충제를 엄청 뿌려요. 그래서 토양이 오염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빨래를 해요. 빨래를 하면 합성 섬유가 막 마모되니까는 여기서 나와요. 몇 프로? 바다 오염의 35%가 빨래를 통해서 나와요. 여러분들 빨래도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탄소를 잡아주는 게 강과 바다와 땅입니다. 탄소를 흡수하는 게 바다가 70% 정도 흡수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런 데들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점점 이 균형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탄소와 산소가 균형이 잡혔을 때 이게 적정한 탄소가 있어야지 우리가 빙하기를 넘어선 게 탄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탄소가 너무 많아지고 탄소를 잡아주는 저런 요인들이 줄어들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저런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할 거냐. 밑에 막 잘렸는데요. 어쨌든 구매할 때 패스트 패션 사지 말자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중고 옷을 구매하자는 겁니다. 옷을요. 8번 이상 빤 것과 새 옷을 빤 것을 비교했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양을 봤더니 현저히 줄어들더라. 그래서 중고 옷을 입는 거는 내가 바다로 35%의 미세 플라스틱을 버리는 것을 줄이는 일이다. 매우 중요한 활동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모두를 위한 초록 실천으로 21% 옷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잠깐 우리 사무국장님이 뒤에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당이 기후위기 시대에 와서 법회만 일주일에 보고 가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이 지역의 거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21% 옷장을 저희가 교당하고 하고 패션쇼 하면서 거점이 되는 실험과 노력을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 가능할까? 한번 해본 거예요. 저는 부교교당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스타원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벌새라는 아주 작은 새가요. 불이 타고 있어요. 숲이. 지금 우리가 지구라는 공동체 집이 불이 타고 있어요. 쟤는 너무 작아서 제가 물을 뿌리느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저렇게 조롱하고 갔죠. 근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이야. 여러분이 텀블러 갖고 다니고 손수건 쓰시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벌새가 되는 거예요. 저 벌새들이 모여서 뭐가 되죠? 우리는 이 지구라는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드릴 말씀은 저렇게 인류가 꼭지점에서 6대 멸종을 향해 가는 포식자가 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둥글원 일원상 같은 저렇게 에코 가득한 곳에서 함께 지구를 지키는 그런 일들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지 시간이 한 10분 정도
예, 우리 그 김혜원 사무처장님이 이제 여러분들 뭘 하실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거기까지 하고 함께 박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